자, 법 제33조의 11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본교육입니다. 1항 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병무청장은 예체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2항 문체부 장관은 예술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무청장은 복무 기본교육이고요. 문체부 장관은 직무교육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익복무도 직무교육에 하여튼 들어가는 어떤 카테고리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가로로 나올 수 있잖아요. 자, 3항 이건 주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됩니다.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공익복무 기관장이 담당 직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됐죠? 네. 73회 때인가? 문체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바꿨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시행령 제68조의 19 복무 이탈로 인한 예술체육요원의 자녀 복무입니다. 1항 자, 문체부 장관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89조의 2, 1호 8일 이상의 미복무,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89조의 3 근정, 가겸, 공기에 해당하는 예술체육요원을 165조 2항 및 3항에 따라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은 해당 예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합니다. 복무 중단은 누가? 문체부 장관. 1호 예체요원이 구속된 경우, 2호 예체요원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가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합니다. 똑같죠? 사회복무요원 때하고. 3호 예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며칠 이상 3일 이상 기간을 복무 이탈한 경우. 자, 여기 복무 이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뭐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아마 컨트롤 CV 한 것 같아, 느낌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복무 이탈이라는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2항 지방명무청장은 자, 지병장입니다. 지병장. 1항에 따라 고발된 예체요원 중에서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법 제33조의 10 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양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예술체육요원은 형의 선고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납니다. 형의 선고를 만약에 받으면은 그게 뭐 여기 써 있다시피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여하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편입 취소합니다. 됐죠? 자, 3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체육요원 중에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관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됩니다. 형의 선고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계속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복무 중단 기간은 그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그 고발돼가지고 복무 중단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그 복무 중단 기간, 그거는 복무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단서조항 보겠습니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 중단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 됐죠? 예, 이러한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본인은 지금 결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경우에는 그 복무 중단 기간도 복무한 것으로 보고 네 잘못이 아니니까 그 복무 중단한 기간은 복무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사회복무요원하고 좀 다르죠? 차이 납니다. 언급 안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이하고 뭐 형의 선고 받을 경우에는 맞죠? 복무기관장이하고 받지 않은 경우에 지방용무청장이 하잖아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걔네들은 뭐 어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보충력으로.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를 하는 거죠. 맞죠? 결국에 다 말해버렸네. 맞죠? 사항 법 제33조의 10 제5항 1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무복무기간 계산공식이죠.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체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다가 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공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됐죠? 여기서 공제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 가로 미달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을 하고요.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예, 뭐 다른 신분 또는 다른 역종에서 복무를 하는 중에 편입을 하면은 그 계산 공식에 따라서 복무할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1개월이 줄을 때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 시간에서 제해주잖아요. 그거 반대예요. 그거 반대 개념입니다. 예술체육요원에서 현역병으로 가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돼가지고 갈 경우에 그 복무기간에 맞는 공익복무를 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만큼을 복무할 기간에다가 그거를 계산공식에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계산공식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됐죠? 이해가세요? 이해 안 가시나? 이거는 또 이 상황을 설명하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예술체육요원으로 6개월을 복무하다가 편입 취소 사유가 돼서 다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만약에 그 편입이 돼서 복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술체육요원으로 6개월 동안 복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최소 복무 기간으로 따져야 되나? 그렇게 예를 들까요? 자, 최소 복무 기간이 분기별로 몇 시간이라고 했죠? 24시간이잖아요. 자, 법령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월별로 따집시다. 그러면은 분기가 몇 개월이죠? 3개월이면은 1개 분기가 3개월이다. 그러면은 24시간을 나누기 3으로 하면은 8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1개월에 아무리 못해도 8시간을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자, 그러면은 6개월 복무했다. 그러면은
68, 48. 48시간은 공익복무를 해야 되는 거였죠. 맞죠? 근데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절반만 했다. 그러면은 24시간만 6개월 복무하면서 24시간만 공익복무를 한 거예요. 원래 48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몇 시간 안 한 거죠? 24시간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1개월마다 16시간을 복무할 시간으로 한정한다 그랬잖아요. 자, 16시간 어떻게 되지? 16시간마다 1개월이잖아요. 그럼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다가 빼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복무할 기간이 1개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16시간하고 24시간을 안 했다. 그러면 16시간 복무했고 8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시간 이상은 16시간을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개월이 또 늘어나는 거죠. 결국에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갈아타면은 계산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플러스 2개월이 더 복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예를 들까 말까 고민을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분기별 복무기간, 최소 복무시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월로 따진 건 없어요. 또 월로 또 8시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착각하실까봐 제가 그걸 설명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월별 최소 복무 시간은 없습니다. 분기별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결국에는 공익복무 시간만큼 안 한 시간만큼 복무해야 할 시간에다가 플러스 시키겠다 그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막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뭐 단순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상황을 낼까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출제위원 중에 그렇게까지 상황형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상황형으로 낸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뭘까요? 숫자 이런 거죠. 16시간 1개월 요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습니까? 자, 1호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 공식 그대로 따르는 거고요. 사회복무위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마찬가지로 요것만 달라지는 거죠. 나머지 똑같고 계산 공식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68조의 20 예체위원회 복무 기본교육 등 1항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은 예체위원에게 법 제33조의 11 1항 및 2항에 따른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2항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은 1항에 따라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 7에 따라 예체위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가로 보겠습니다. 사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사람. 저번 주에 강의 때 사회복무요원 교육 연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래갖고 조항에 나온 거 있죠. 기억나시죠? 질심독사 촌재부 해가지고. 그거. 연기한 예체위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소집한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아니었던가요?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근데 군사교육 소집을 받은 날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겁니다.
82페이지, 교재 82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시행령 제67페이지, 67조 사복요원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1항에 보면은 써있죠.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맞죠? 군사교육 소집을 한 경우에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편입한 날부터. 됐죠? 됐죠? 예술 채용 요원은 뭐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군사 교육을 언제 하도록 돼 있죠? 이거 물어보면 안 되겠다. 1단계 강의에서 물어보면 안 되지. 예술 채용 요원은 군사 교육 언제 받도록 그렇게 조항에다가 여기다가 정해놨냐면은 편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사 교육 소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회복무 요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복무 요원 소집과 동시에 근데 예외는 또 있어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 그 별도 소집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군사교육 소집을 할 때. 그 다음에 보전법수는 군사교육 소집을 해당 분야의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그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그 다음에 전산요원은 복무기간 중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입된 날부터 1년 이내라는 표현이 되기 보니까 군사교육 소집 해제된 날부터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입된 날부터 그냥 3개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항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은 요겁니다. 1항에 따라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며칠 전?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1호 직접 교부, 우편 송달, 3호 전장 송달, 가로 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장 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거는 사회복무요원도 똑같죠. 맞죠? 자, 그 다음 4항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은 사망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68조 2항 각호 교육일 연기에 대한 조항, 질심독사 천재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서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5항 병무청장 및 문체부 장관은 1항에 따라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료비를 예산에 법의해서 실비로 지급해야 됩니다. 교육료비는 예체요원도 지급해야 됩니다. 손흥민이 몇백억 벌잖아요. 예, 교통비 2만원 줘야 됩니다. 무조건 줘야 됩니다. 6항 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 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병무청장이 정하고요.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합니다. 됐죠? 다음 장. 자, 그러면 예술채용요원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전법수입니다. 보전법수. 자, 법제 34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1항 병무청장은 주어 병무청장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들어갑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전문의사 아니죠. 근데 자, 중요한 거는 병판 전담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보충력으로 편입합니다. 자, 1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58조 1항 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에서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호 58조 2항 1호에 따른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마찬가지로 아니한 사람. 3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사소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현역 장교로 가려고 했는데 편입되지 아니하는 사람. 그 다음에 후보생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사소부 중에서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별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은 1단계 강의니까. 자, 의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이 있는데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는데 병역 처분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그냥 자기가 다이렉트로 보전법수로, 아니 보전법수가 아니지, 공중보건의사나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로 바로 갈 수 없는 겁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신분을 가지면서 요 자격을 갖고 있으면은 장교로 가야 됩니다. 장교로. 아니면 병으로 가든지. 현역병 입영 대상자니까 가야 되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못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전담의사나 공중보건의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후보생은 다릅니다. 후보생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도 있고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임.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있고요. 대상자도 후보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대도 후보생으로 지원해서 갈 수 있고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판검사 대상자도 후보생으로 갈 수 있어요. 지원해가지고. 근데 장교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만 되는 거죠. 2항 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자, 이것도 잘 보세요.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법수는요, 뭐 복무기간 단축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무조건 복무해야 돼요. 군사교육 소집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산입 안 해줍니다. 무조건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됩니다. 됐죠? 예. 그 기간을 마치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3항 1항에 따라 보건의사 또는 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하는데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4항 보건의사 또는 전담의사의 편입,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다음 장. 시행령 제69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1항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걸 줄여서 그냥 편의상 보법농이라고 읽을게요. 보법농. 앞글자 따가지고 보법농. 각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 장관들이죠. 다음에 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며칠? 9월 30일까지. 날짜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누구에게? 누구하고 협의한다? 병무청장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71회 때 이거 국방부 장관으로 나왔었거든요.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병무청장하고 바꿔서 나왔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전담의사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네, 병무청장이 건 직접 병무청 소속이잖아요. 그 필요인원을 본인 소속이니까 필요인원에 대해서 인력 수급 계획을 자기가 받아갖고 이렇게 협의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만 공중방역 수의사 인력 수급 계획 중에서 공중방역 수의사의 필요인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공중방역 수의사만큼은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수의병가 있잖아요. 수의병가가 우리 통상 보면은 저기 우리 현역 장교 중에서 그 식품 검사 장교 이런 걸로 많이 가거든요. 예, 많이 가요. 거의 대부분이 간다고 봐야 돼요. 뭐 군견 이런 것도 있는데 군견 플러스에서 저기 식품 검사 장교 뭐 이런 친구들이 여기 수의병가 친구들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응?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그러니까 수의병가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필요한 인원들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인원들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제발. 지금은 수의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반려동물 이런 게 이제 막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됐죠? 네. 이걸 가지고 또 따지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항 당각코 이항이 엄청 길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보전법수 편입지원서를 편입하는 해 2월 10일 일단 가로 나중에 읽을게요. 2월 10일 까지 맞죠?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자, 보전법수, 그러니까 여하튼 편입지원서를 해당 주무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죠? 병무청장한테 제출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의했던, 앞 시간에 강의했던 예체는 문체부 장관한테 줬잖아요. 맞죠? 근데 이건 또 달라요. 병무청장한테 주는 겁니다. 승선도 우리 물론 보충력은 아니지만 승선도 누구한테 줬죠? 해수부 장관한테 처음에 줬거든요. 좀 차이 나죠? 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보전법수는 병무청장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118조 2항 또는 119조 2항 후단에 따라 의법 수의 분야, 의무 법무 수의 분야 현역 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 법무 수의사관 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 법무 수의 분야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보전법수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장교 편입 지원, 장교 지원 또는 후보생 지원할 때 그 지원서 쓸 거 아닙니까? 거기 아마 밑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장교로 임관이 되지 않는다면은 보전법수로 갈 의향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예, 거기에 동의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그냥 가는 것으로 본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됐죠? 자, 그럼 가로 보겠습니다. 전자문서 지원서까지 포함한다. 이거는 뭐 아니고 되죠. 자, 2월 10일 편입되는 해에 2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 제출한다 그랬어요. 근데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요거죠. 1호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서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발표한 날 발표된 날부터 며칠? 15일이 되는 날까지 3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익법무관이죠. 3호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마찬가지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장한테 제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항이 보면 뭐 엄청 길게 써놨는데 편입 지원서 2월 10일까지 내라. 누구에게? 병무청장한테 내면 된다. 뭐 합격자 발표일 뭐 이런 거 있으면은 15일 발표일부터 15일까지 맞죠? 그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장교 또는 후보생 지원서에 간다고 이렇게 적을 때 만약에 이쪽으로 장교로 임관이 안 될 경우에는
보전법수로 가겠다라는 그걸 체크하면은 그냥 편입지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입니다. 끝. 됐죠? 자, 1호. 법제 34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교 지원이죠. 사람으로서 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호. 34조 1항 2호 후보생. 예,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 판정금 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호. 법 제34조의 6,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여기 편입, 후보생 써놨는데 이게 후보생이 아니거든요. 이게 장교 후보생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장교든 후보생이든 그 지원해가지고 지원한 그 해당하는 그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공중방역 수의사 장교 또는 후보생에 지원한 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 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교로 못 가게 돼서 이쪽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요걸 또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거는 1항 2호는 뭐냐면 후보생이거든요. 후보생으로 지원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지금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생각하지 마시고 장교 또는 후보생으로 가서 장교로 임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편입되지 않은 거야. 장교로 못 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원하면은 보전법수로 갈 수 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3항. 병무청장은 보건의사, 법무관, 그 다음에 공중방역 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제 34조의 1항 2호, 그 다음에 34조의 6, 제1항 2호, 34조의 7, 1항 2호, 이게 다 2호 되어 있는 게 후보생 지원한 그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됐죠? 예.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구별할 필요 없어요. 전담의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고 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장교로 지원하는 사람, 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장교로 임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원할 경우에는 보전법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그냥 정리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4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의 전공 분야별 필요 인원을 결정하고, 이제 별도로 아까 빼놨잖아요. 아까 인력 수급기에 거기는 전담의사 빠져있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법제 34조의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전담의사로 편입합니다. 됐죠? 6항. 병무청장은 법제 34조의 1항, 이거 다 읽어야 되나? 34조의 6, 1항, 34조의 7, 1항에 따라 보건의사, 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보법농에게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항. 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법농 장관은 근무지를 정해서 보법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여기도 전담의사 빠져있죠? 왜 빠져있을까요? 병무청장이 지가 근무지 정하니까 빠져있는 겁니다. 8항. 보건의사, 전담의사, 법무관, 수의사 편입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됐죠? 편입 기준 나오면은 병무청장 선발 기준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후보생 장교 그쪽에 있거든. 그거는 대통령령. 다음 장. 우리 아까 몇 시부터 했죠? 20분부터.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법제 34조의 2 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입니다. 자,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봅니다. 로 하고 군인 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고 신체검사 업무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병판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서 몇 개월? 3개월 범위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일직삼수라는 코드를 활용하는데요. 직무교육은 1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은 3개월입니다. 병판검사, 전담의사는 일직삼수 1개월의 직무교육, 3개월의 수련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돼서 이 코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항 2항에 따른 의무복무 명령, 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항 병판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됩니다. 5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 및 감독을 합니다. 지병장이 지휘 감독 안 돼 있고요. 병무청장이 지휘 감독합니다. 6항 국가공무원법 33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전담의사가 같은 법 69조 1항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합니다. 예. 뭐 결격 사유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 찾아보면 국가공무원법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임용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뭐 같은 법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여튼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답니다. 됐죠? 제가 이제 앞으로 전담의사라고 읽겠습니다. 예. 7항 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뭐에 따릅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예.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할 때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담의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릅니다. 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했으니. 다음 장. 시행령 제69조의 2 전담의사의 복무 등입니다. 1항 병장은 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 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자, 2항 전담의사는 1항에 따른 의무복무 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아까 임기제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용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 명령은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발령으로 봅니다. 3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의무복무 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 일 전에 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 명령을 발령하고 날짜 없습니다.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여기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의무복무 명령, 의무복무 며칠 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개시일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항 사망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전담의사의 신상면동 근무 상황 그 밖에 전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됩니다. 인사관리부 뭐 서류 같은 거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서류 같은 거 양식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대부분이 국방부령이라고. 그렇게 연관지어서 국방부령 생각하시면 돼요. 5항 지방병무청장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령 요게 시험이 났거든요. 69회 때. 정하는 전담의사 근무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전담의사 근무상황을 평가한 후 자 요거 매 반기 종료 후에 분기 아닙니다. 매 반기 종료 후에 며칠이네? 15일이네. 이건 특이한 거.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별도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항 법제 34조의 2 1항에 따라 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 보수에 준합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법제 34조의 3 전담 제목은 다 읽어야지. 그래도 제목인데 맞죠? 배역 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신분 박탈입니다. 신분 박탈. 자, 신분 박탈은 편입 취소, 결국엔 신분 박탈되면 편입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입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신분 박탈 자체가 편입 취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신분 박탈은 편입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편입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걸 동등한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분 박탈은 내 권한에서 일단은 해지해. 권한을 박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분은 그대로 아직은 유지하는데 그게 이제 편입 취소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신분 아예 이제 그 전담의사라는 그 간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전담의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수러를 잘 보셔야 돼요. 수러주의. 다만 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탈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 1호 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여기 한의사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맞죠? 왜? 누구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입니다. 2호 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에 직무교육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34조의 이 제4항을 위반해서 통틀어 며칠 이상?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4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는 3개월 이내 1년 이내 3개월 이내 직무에 복무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5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기소가 뭐라 그랬죠? 그때 우리 군사경찰 기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경찰에서 검찰로 맞죠?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검찰에서 이제 네. 재판부로. 예, 예. 저 진짜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기소는 송치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송치, 검찰에서 재판부로 넘기는 게 기소.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겁니다. 그거 기소돼요. 전담의사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그 다음에 6호 신체 등급 판정 등 신체 검사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자기 사촌이 들어온 거야. 병판검사 받으러 온 거예요. 특혜를 주는 거지. 예, 6급 막 이러죠. 고생. 예. 7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전담의사 신분을 가진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7호에 해당되면은 일단은 먼저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서 1호, 2호, 3호만 적혀 있거나 1호만 별도로 이렇게 각각으로 1호만 만약에 기술해서 뒤에 기술했다. 그러면 뒤에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호, 2호, 3호만 기술을 해가지고 나왔다. 여기 있는 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1호, 2호, 3호 문장을 그대로 갖다 붙여서 풀었다. 그러면 그때도 수로가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1호부터 7호까지 다 해당되는 경우에 그렇게 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결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69조의 3 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입니다. 1항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 범위 아까 일찍 삼수 요거죠. 1개월 범위에서 병역 처분의 기준 또는 병판 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아닙니다. 국방부령입니다. 이것도. 이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며칠 전? 3일 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예체가 교육 소집일 14일 전, 사회복무요원도 14일 전, 전담의사 직무교육은 3일 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강의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담의사 관련되어 있는 조항에는 며칠 범위, 그러니까 30일 범위 이렇게 안 나오고 개월수로 나옵니다. 아까 일찍 삼수 맞죠? 1개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수련도 3개월 범위에서 개월수로 또 표현합니다.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뭐 그거 갖고 장난치진 않겠지만 30일 범위, 뭐 30일 내 1개월 범위, 1개월 전 다른 겁니다. 왜? 1개월은 31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맞죠? 28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약간 다른 겁니다. 여하튼 전담의사 있는 데는 1개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사망 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 병원 등의 장은 수련 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요. 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 기준에 따라서 복무 감독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휘 감독이 아니고요. 복무 감독만. 왜냐하면은 군 병원장은 어떻게 보면 얘를 파견 인원이에요. 그래서 지가 지휘 감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무하는 거에 대한 감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무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수련 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4. 1항과 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 과정 및 수련 과정은 과정 이런 것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5항 병무청장은 1항과 3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과 수련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뭐 서로 갖고 이제 뭐 장난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체는 사회복무요원은 지급하여야 한다. 얘네들은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 근데 예체도 돈 많이 버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2만 원은 지급해줘야 돼. 뭐 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행령 69조의 4 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1항 지병장은
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 2 제4항 근무지 이탈 얘기하는 겁니다.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 판정검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2항 지병장은 전담의사가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 사유로 1개월 이상 30일 이상이라는 말 안 썼죠.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됐죠? 예. 전담의사만 이상하게 또 1개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데 가면 보법수 있잖아요. 거기는 또 30일 이상 이렇게 써놨어요. 예. 자, 그 다음 장. 법 제34조의 4 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입니다. 1항 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34조의 2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 업무 등 외에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시력 테스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틀린 거. 2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가 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 업무 등의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몇 배? 5배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가 직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의사가 34조의 3 제4호 아까 그 기억나시죠? 1년 이내에 신체 정신적 장애로 1년 이상 복무하지 못한 경우 행방불명,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아니다. 반대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3개월 이내 행방불명. 아니죠. 제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맞네. 예. 죄송합니다. 생사 행방불명은 3개월. 예. 제가 거꾸로 또 착각했어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신분 박탈 조항이 나와 있잖아요. 신분이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을 안 하겠다는 거죠. 5배 연장 그게 해당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사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 감액 감봉이죠. 감봉 맞죠? 하거나 견책 연장 복무 그 다음에 감액 감봉이죠. 그 다음에 견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의사가 34조의 3, 2호, 3호, 5호, 6호 및 7호에 따른 사유 신분 박탈 조항에 나와 있던 그 사유들 직무교육 안 들어가고 직무교육 명령을 이행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일 이상 이탈 그 다음에 아까 형사사건으로 기소처분 그 다음에 자기 조카 그 다음에 7호 근무 불량이죠. 그런 걸로 해서 신분이 박탈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해서 35조 2항에 따라 연장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처벌 안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맞죠? 법 제34조의 5 청문 병무청장은 34조의 3에 따라 전담의사 신분을 박탈하려면은 뭐 하죠?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을 거쳐서 비로소 그때 이제 신분 박탈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폐업 취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청문 어디서 많이 나왔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 많이 나온 게 아니고
한 군데 또 본 것 같아. 이제 네? 네. 양성기간. 인기제 부사관 그 양성기간 선정할 때 이거 선정 취소하잖아요. 그거 할 때 청문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예, 이거 누가 했죠? 주어가? 국방부 장관. 맞죠? 예. 아, 훌륭하십니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예,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